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재미가 없을 것지도 모르지만 솔직하게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딱 이거저거 얘기를 많이 남기는 이유는 사실은 저를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도 이렇게 낙오되지 않고 또 또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제 스스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걸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대부분 합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는 게 귀찮고 좀 잘 그렇게 안 되는 편이죠. 오늘 볼 건 뭐냐면은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근거율, 충족이유율, 인과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지려면 논리적으로 선후 관계라든지 원인 결과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데 그게 2000년 동안 그 거인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거율.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집합과 명제. 그러다가 이제 17세기가 오면서 2000년 동안 그 거인 이후로 라이프니스의 충족유율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새로운 또 논리학이랄까 이런 게 나온 셈인데 거기에 핵심만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근거율 그냥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는 상당히 명확하거든요. P면 Q이다. 이 수학 시간에 배운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P면 Q이다. 그죠? 그리고 저는 그때 어떻게 그거를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했냐면은 이게 화살표 방향이 북극 N 그래서 necessary 그래서 그거를 필요 조건 그 반대를 충족 조건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보통 근거율이라고 했을 때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뭐가 되면 좋을까? 내가 널 때리면 너는 아프다. 이거는 100%죠. 빼박이죠. 조금이든 많이든 아프니까. 근데 세상의 일은 대부분 충분 조건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99.9999%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을 지배했지만은 2000년 후에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 엄청난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분적으로 정말 통제가 잘 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보고 사고 실험이나 실제 실험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많이 따져보게 돼. 따져보게 돼. 근현대 이후에. 그리고 그런 것을 인과 논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근거율이나 충족이율은 제가 양자역학 설명할 때, 양자역학적으로 그 우주를 단위로 130억 그 광년 그 거리를 단위로 이중술리 실험을 해봤더니만은 근거율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깨졌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뭐였죠? 그것도 제가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깨졌다고 했을 때 제 근거는 뭐였냐면은 근거율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하나, 할 때마다 그 인과가 계속 반복이 돼야 돼.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철학자로 나중에 그 균화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비판적 그 대안 제시라든지 새로운 툴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 관계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가 깨지는 세상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한 시간이에요. 제가 순간이동편의 양자역학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시간이란 변수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불연속적인 확률적인 세상이 돼버리고 골 때리는 그래서
양자통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근거율적인 이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는 거기 측정값은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퀘이션의 형태,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확률이거든요. 확률이기 때문에 시간 변수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순간이동이라고 하는 거. 그래도 그게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왜? 두 가지를 하면 되니까. 양자 중첩이랑 양자 얽힘을 얘기하면 되니까. 내가 지금 논리학을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네. 자, 그러면 논리학에서 그 두 가지를 갖추면은 이제 근거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과 관계가 정확히 성립을 한다. 뭐? 지속적일 것과 선후 관계가 있어야 돼. 선후 관계가. 내가 손흥민이 공을 찬 다음에 공이 날아가야지. 공이 날아간 다음에 손흥민이 찬다는 거는 넌센스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과 명제가 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다. 철학적으로는. 그거를 숫자나 기호로 만든 것 뿐이지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고 딱 그 부분만 그 이슬람과 그 유럽 사이의 그 전쟁 과정에서 그 부분만 중세 시기에 일부가 유럽에 전해졌는데 그거 가지고 논리학이 엄청 발달해요. 집합과 명제만 가지고. 집합과 명제가 다 그거 따지기 위한 거거든요. 다 정확하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 이렇게 PQ를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인간원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세상은 딱 그렇게 떨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과학 실험도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통제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질 않거든. 그러면 오히려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게 지금 라이터죠. 자, 라이터가 있으면 불을 켤 수 있다.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충족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멍하게 생각하면은 충분한 조건이지. 충분 조건. 내가 충족이라고 했네. 충족 이유랑 헷갈려가지고. 충분 조건이 보세요. 보세요. 이거는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라이터로 그러니까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는 봐. 매번 내가 라이터를 킬 때마다 불이 붙어. 매번. 그 한 가지 충족했고 그 두 번째 킨 다음에 불이 붙지 불이 분 다음에 키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는 건 말이야. 라이터 안에 기름이 있고 석유가 있죠. 휘발유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싯돌에 해당되는 쇠 톱니바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대기 중에 산소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터라고 하는 요 사물, 요 물체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율에서 다른 거는 잠깐 제끼고 충족 이유율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변수의 넓어지는 것 그것과는 통해요. 그것과는. 근데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논리학 인과논변은 서구적인 거예요. 이런 식의 인과논변의 그 혁명은 이미 인도에서는 2000년 전에 다 있었어. 2000년 전에 충족 이유율에 해당되는 인과논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육사외도, 뭐 자이나, 뭐 불교 여기에 되게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과율이라든지 논리학이나 인식론에 대한 것이 와 어떻게 그렇게 갔지? 그레코 로망이랑 완전히 다르게 갔네? 이런 놀라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뭐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이게 다가 나중에 링크도 이거저거 걸 테니까는 어쨌든 그 근거율에 해당되는 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근현대의 세상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양자역학 같은 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쓰긴 쓰는데 확률과 확률은 그 확률 그 행렬에서 그 다음 행렬로 갈 때 시간이라는 그게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변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의 시간 할 때 순간이동 그 얘기를 했었죠. 오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죠. 근거율, 충분 조건이 왜 무너지는지를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로만.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어야 돼. 라이터를 킬 때마다 불이 붙어야 돼. 그리고 킨 게 먼저여야 돼. 불이 먼저 붙고 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그것의 문제를 인간 논변에서 세 가지로 이제 반박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선후 관계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어요가 아니라 예를 들을게요. 번개가 쳤어. 내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을 때 번개가 직접 그 전봇대 치는 걸 봤거든요. 무시무시했어. 근데 만약에 번개가 쳤는데 옆집에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아, 번개가 치면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이것은 우연과 원인의 혼동 오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선후 관계는 맞지만은 지속적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아기가 태어나야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맹점이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는 많은데 우연하고 원인을 헷갈린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선후 관계가 앞뒤가 다른 거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아이, 내가 아까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예시 든 게 까먹었네. 건망증이 심해. 그거 말고 다른 거 먼저 하죠. 다른 건 뭐냐면은 이번에는 같은 원인,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증상에 발열하고 또 뭐 있죠? 기침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이게 복잡하다는 거지. 이렇게 딱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발열하자마자 코로나다, 기침하자마자 코로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발열이 있고 기침을 하네. 발열이랑 기침이랑 인과관계를 맺고 기침이랑 발열이랑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감기로 혹은 독감으로. 근데 사실은 발열과 기침은 동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여러 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코로나의 증상은 여러 개거든요. 실제로는 1대1 관계가 아닌 거야. 근거율적이지 않고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복잡한 거지. 충분 조건만 가지고 딱딱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실험이나 제한된 사고 실험이나 실제 실험이나 이런 데에서나 가는 거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앞뒤를 잘못하는 거. 뭐가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병원 때문에 강남 쪽에 많이 가고 지금 서류를 또 띄워야 돼. 또 병원 영수증을 따로 띄워야 된대. 따로 띄워야 돼. 저 같은 다른 분들은 세분의 역서랑 영수증이랑 그냥 뜨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희귀병 했다가 긴 기간이고 1년 반년을 나눠야 되고 질병 그 분류 코드가 이제 복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눠서 따로 띄워야 돼. 그럼 보세요. 이것을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선후 관계가 바뀌는 거였지. 인과관계가. 방금 생각났는데 또 까먹었네. 딴 얘기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압구정에 그 병원을 갔더니 거기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몇 년 동안 다녔던 병원 중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이름은. 아, 영수증 들어갔는데 또 진료를 보더라고. 비급여로, 그것도. 그게 이제 1차 병원이라서 어쩔 수 없, 그 이해는 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하면서 비급여를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비급여 해도 이거 보험금 탈 수 있거든요. 실비보험. 탈 수 있게 제작을 했고, 자기도 이익 보려고 한 건데, 그걸 왜 하지? 근긴장 이상 전문가도 아닌데?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그날 막 궁시렁궁시렁 했던 그 실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과관계를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결국은 압구정동에 병원을 세웠어.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죠. 그냥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진료 행위는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를 화나게 하는 진료 행위였거든요. 영수증 떼러 갔는데 진료를 굳이 보더라고. 비급여가 포함된 진료를. 그러면은 2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만 원 넘어가고 뭐 이제 거기 비급여 들어가고 뭐 저기 그거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돈을 좀 벌죠. 그날 돈을. 영수증만 떼면은 영수증 떼는 거는 돈 안 받고 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압구정에 건물이 있는 사람, 압구정에 병원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압구정에 병원을 낸 건데, 그거를 반대로 압구정에 병원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이다. 이러면 인과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전이 되는 사고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말했던 거. 첫 번째 뭐였죠? 정리할게요. 근거율, 인과 논변에서 단순한 충분 조건적인 근거율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 연속적으로 선후관계. 이거를 킬 때마다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먼저 붙고 이걸 키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고로 많이 생각을 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해 놓은, 잘 정리해 놨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런 논리학뿐 아니라, 논리학도 층위별로 다 정리를 해 놓은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게 이제 17세기에 깨진단 말이에요. 서구에서는. 인도에서는 이미 깨졌어. 그런 건 없다. 근데 그 인간운면에서 서구에서 비판 세 가지는 뭐냐면은, 번개가 치면은 아기가 태어난다. 넌센스죠. 그리고 코로나의 증상 두 개를, 그 두 개 서로를 인과관계로 묶는 거야. 발열하고 기침을.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압구정에 병원을 냈어. 이게 그냥 인과관계라고 치면은 그걸 잘못 생각해서 압구정에 뭐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런 의사 말고 제대로 된 의사도 압구정에 병원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피해야 할 몇 가지 덫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